안녕하세요, 교수님.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이정민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여러분들께 간단한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송승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참 고생이 많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광고 카피가 있는데요. 요즘이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이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 활용하신다면 새로운 어떤 접근법을 하나 더 터득하시는 거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세요. 네. 네. 1945년 10월 15일에 문을 연 국립중앙도서관이 올해로 개관 7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도서관 역사를 연구해 오신 학자로서 감회가 남다르실 텐데요. 생각이 어떠하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1945년에서 1973년까지 소공동 시절에 국립중앙도서관이 있었거든요. 초대 부관장님이죠. 박봉숙 부관장님을 비롯한 이 도서관 직원들이 도서관 장소를 지키고 또 문헌 수집대를 조직해서 시내에 흩어져 있는 자료도 수집하고, 그 다음에 한국 전쟁 때는 또 부산도서관, 부산시립도서관이죠. 시립도서관에 임시 출장소를 마련해서 우리 자료를 이관해서 보관하고, 이런 어려운 절차를 잘 이겨냈어요. 또 국립중앙도서관이 이제 법적 존재로 인정받은 것은 좀 뒤에요. 1963년에 도서관법이 만들어지면서 국립도서관에서 국립중앙도서관으로 됐고, 1991년에 이제 도서관진흥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이제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도서관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명시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7, 80년대는 국가적 권위나 위상이 없었는데 90년대 이후에 도서관 정책과도 생기고, 또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공공도서관의 관장을 사서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또 납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립중앙도서관이 굉장히 강화시키고 적극적으로 이제 자료를 수집해서 국가 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계화되고, 그다음에 전산화를 통해서 교류 협력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죠. 이래서 어떤 국가도서관으로서 힘이 생기면서 이제 2000년대에 들어오면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도 이제 소속 기관이 됐죠. 그다음에 세종도서관, 장애인 도서관도 이제 여기 소속 기관이었고요. 중요한 디지털 도서관이 또 새로 생겼죠. 2015년에는 이제 국내 최초로 1000만 장서를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어떤 양적 기반이 좀 만들어지면서 어떤 질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용자 친화적으로 어떤 설계라든지 이런 공간 변화도 상당히 많이 했고, 그래서 그동안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용자와 소통하는 국가도서관으로서 상당히 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제 국립도서관이 세워진 배경과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과거 도서관은 사실 사회 지도층을 위한 개인적인 공간의 성격이 강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공공도서관이 생겨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유롭게 쉽게 또 도서관을 방문할 수 있게 되고 지식에 이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공공도서관 시대가 열리게 된 배경과 사회적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사실은 공공도서관은 수입품이죠. 국립도서관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국가도서관이죠. 국가도서관이라는 건 이제 예전에 보면 왕실도서관이죠. 그 왕실도서관이 이제 지식을 독점함으로써 사실 권력기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집현전이나 규장각이나 이런 큰 도서관도 도서관이면서 학술 연구 기관이면서 또
경연의 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경연을 통해서 말하자면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그 새로운 정책을 구현하는 그런 토론의 장이 말하자면 이제 도서관에서 이루어진 거죠. 근데 그렇게 커왔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제 국립도서관의 의미는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한정적인데 뭐 이것이 바뀐 계기는 우리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뭐 기원을 보면 어차피 이제 서양에서 빌려올 수밖에 없는데 대개 이제 19세기 후반으로 가요. 영국에서도 공공도서관법이 만들어진 게 1850년이고 이 도서관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뭐 도서관이 막 생기는 건 아니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또 국가에서 사회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1870년에 포스터법이에요. 일종의 의무교육제예요. 그러니까 의무교육이라는 건 반드시 학교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서 자연스럽게 문해력이 늘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도서관이 이용하게 된 거고요. 미국의 경우는 이제 독립전쟁을 통해서 이긴 후에 서부개척을 통해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산업화되면서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전문 지식을 이제 공급하는 데가 어차피 대학이고 또 도서관이고 또 민주화되면서 정보의 자유스러운 흐름이 이어져야 되고 특히 민주화의 가장 이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를 하려면 교양 있는 시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교양 있는 시민을 만드는 교육기관으로서 이제 도서관이 대두된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19세기 말부터 가장 중요한 어떤 지식 정보에 대한 보편적 접근이라고 하는 이 명제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무상 기초 교육으로서의 그 학교 교육, 의무 교육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민에게 봉사하는 도서관 무료 서비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그 공공도서관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우리가 또 도서관 하면 사서를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예. 우리나라에 사서라는 직업이 처음 자리 잡게 된 배경이 어떠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서 이제 자격제도는 사실 이제 해방 이후에 만들어진 거지만 이제 조선 총독부 시절에 이미 이제 그 사서가 있죠. 그래서 이제 문부성에서 만드는 이제 국립도서관 사서 검정 시험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이 조선 총독부 도서관을 인수받아서 이제 국립도서관이 이 모든 걸 다 이제 새로 해야 되는데 사서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립사서학교를 말하자면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해방 후부터 한국전쟁 그때까지 77명을 배출했는데 그 77명의 인원이 말하자면 그 현대 한국도서관의 1세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이후에 이제 1957년에 그 연세대학에서 도서관학교가 만들어졌고요. 산업화와 민주화의 이 고도 성장기가 들어서면서 엄청 정보 전문직이 필요했죠. 그래서 1980년대에 한 그 30여 개의 그 도서관학과가 생기고 이게 이제 90년대에 오면 말하자면 컴퓨터 사이언스 이게 중요해지니까 그 정보학이 추가되면서 문헌정보학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교수님 올해 2월 20일에 한국도서관사 연구회가 발족하였고 교수님이 일대 회장으로 취임하셨는데요. 도서관사 연구회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좀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유구한 뭐 역사가 있는데 그 유구한 역사 속에서 이제 도서관도 발달했는데 그 도서관과 함께 이렇게 성장해 온 어떤 사회의 그
풍요로운 경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물론 이제 저희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지요. 어떻게 보면 이 인디비디얼 메모리, 그 개인적 기억을 이제 소셜 메모리, 사회적 기억으로 이렇게 변환시키는 것들, 그래서 기록의 보존과 전승,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이 도서관의 역사와 이렇게 사회의 역사와 이렇게 함께 발전한 건데, 그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뭐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또 역사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를 사실 새로 정립해야 되는데 혼자 하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같이 할 수 있는 좀 친구들을 모아보자 해가지고 이제 창립총회를 해서 한 60여 명이 모였고, 이제 이분들이 같이 그 책도 읽고 자료도 발굴하고, 또 발굴한 자료를 우리 국립중앙도서관에도 우리가 이제 기증을 한번 했습니다만은 기증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서관 탐방을 통해서 새롭게 발굴된 역사적 사실도 공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저희가 일제 강점기의 그 도서관 관련 목록집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10월 중에 그 출판하게 되는데, 뭐 이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좀 더 후세대들이 도서관사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지적 기반을 좀 확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네.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국립중앙도서관은 그야말로 국가도서관이잖아요. 그래서 최후의 도서관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역 도서관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이제 마지막으로 풀 수 있는 도서관, 이게 이제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것과 연관해서 이제 좀 더 살펴본다면 사실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연구도서관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뭔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국립도서관, 즉 국가도서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립중앙도서관이 좀 연구도서관의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이제 국가기관이나 뭐 이제 대기업 연구소 같은 데서 발행하는 그 회색문헌 같은 거, 이런 자료들을 좀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그 각종 데이터베이스도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도 뭐 보니까 그 연구정보실 같은 게 하나 이제 새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뭐 이제 전문가 관장 시대의 하나의 뭐 특징이라고 생각해 보고요. 그런 특징들을 좀 잘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디지털 기술이 더 발전할 그 미래의 도서관은 어떻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도서관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 기술이 가장 늦게 들어오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국가도서관은 굉장히 보수적이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기록의 보관과 전승이 일차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리지널 소스, 그 원형을 잘 관리하고 그 실물을 보존하는 것, 그리고 장서를 망라적으로 잘 집적하는 것.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의 어떤 미래의 변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서의 능력을 개발하는 거죠. 사서의 능력을. 도서관의 크기는 건물의 크기가 아니라 봉사 능력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사서가 봉사 능력을 확대하려 그러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국립중앙도서관에도 사실 바라는 것은, 외국에 가면 뭐 국가별 주제 전문 사서가 있는 것도 있고 방번호가 뭐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처럼 그 주제 전문 사서가 굉장히 늘어나야 되죠. J.H. 세라의 그 도서관학의 사회학적 기반이라는 책에 보면 사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영어를 위해서
문화의 성찬식을 집도하는 그런 사제와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용자를 위해서 헌신적이고 또 단지 헌신적이라는 게 그냥 봉사한다는 게 아니라 지적 능력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준비하는 게 미래를 위해서 지금 투자하고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서 네, 또 명심하고 기억하고 저도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좋은 말씀 해주신 송승섭 교수님께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인터뷰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